포토샵을 실행하기 전에 빠른 실행 방법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고 포토샵을 찾습니다. 이 포토샵을 이렇게 쭉 끌어다 바탕화면에 갖다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작업 표시줄에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굳이 시작 메뉴를 클릭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바로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다. 포토샵을 실행하면 지금처럼 홈스크린이 먼저 보여집니다. 전에는 없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예전 버전을 사용하던 저 같은 사람은 살짝 당황스러운데요. 그럼 먼저 홈스크린을 일단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 순서, 이름순, 크기순, 파일 종류별로 소트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썸네일 아이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목록 아이콘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썸네일로 설정이 되어 있어 썸네일을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목록 아이콘으로 바꾸면 이렇게 목록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업자의 기호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Create New와 오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메뉴는 똑같이 새로운 작업을 선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오픈은 내가 작업해야 할 책의 종류를 뜻한다고 하면 Create New는 책이 아니라 책을 만들어내야 할 작업 데스크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해요. Create New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팝창이 뜨는데요. 여러가지 종류의 작업 클립이 메뉴바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네, 포토를 보면 사진에서 사용하는 규격 사이즈별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죠? 3.2 사이즈, 6.4, 또 7.5 이런 사진을 출력할 때, 인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이즈 규격입니다. 프린트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죠. 프린트 사이즈로는 뭐 A4 사이즈도 있을 것이고 B5, A3 이런 사이즈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A4 사이즈를 거의 사용하니까 거의 A4 사이즈를 사용할 것 같아요. 원래 디자이너들은 10297이라는 밀리미리 숫자를 외우고 살았어야 했거든요.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일러는 저는 거의 다루지 않을 생각이고요. 웹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풀 HD 1920에 1080 사이즈, 이 사이즈는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사이즈죠. 그 외에 홈페이지 제작을 하거나 또 그럴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사이즈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넘어갈게요. 모바일에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이즈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모바일에서 사진을 볼 때 이미지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흐려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우리가 올린 그대로의 사이즈가 아니라 각 모바일에 정해진 모듈로 리사이징 되기 때문이에요. 이 리사이징이 될 때 원본 이미지의 비율로 리사이징이 되면 좋은데 꼭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전 여전히 그냥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를 고수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도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 앤 비디오, 필름 앤 비디오는 우리 집 TV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별로 이제 풀 HD, 또 4K도 있고요. 네, 8K도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항목은 각각의 클립별로 사이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인치당 픽셀 값이 틀려요. 이 픽셀 값은 72ppi와 300ppi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웹이나 모바일,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72픽셀을 사용하는 반면에 프린트, 포토 같은 이런 사진과 같은 출력이 돼야 인화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300ppi를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PPI가 뭔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PPI는 픽셀 퍼 인치를 뜻해요. 이 픽셀 퍼 인치는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포토샵에서는 사실 PPI가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름으로 DPI가 있는데요. 이 DPI는 도트 퍼 인치라 그래가지고 출력 해상도를 말해요. 1인치에 몇 개의 잉크점을 찍어서 인쇄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뜻 자체는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여기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의 숫자가 클수록 출력 시에 더 정밀한 값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일 크기도 더 커집니다. 사진의 경우 좀 더 선명한 사진을 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진은 300ppi를 적용하고 그리고 모니터 상으로 보게 되는 웹 이미지의 대부분이 72ppi를 적용합니다. 웹은 파일 용량이 커질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너무 큰 용량보다는 웹에 최적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이 지금 나오는 이 도큐멘트가 불편한지 뭐 불편하지 않은지 편리한지 이것 자체가 뭐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기존에 포토샵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이 형식의 팝업이 아니라 기존의 팝업으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보시면 컨트롤 K를 해볼게요. 컨트롤 K는 환경 설정의 단축키예요. 컨트롤 K를 외워두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제너럴에 보시면 오토 쇼 더 홈 스크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화면이 띄워졌을 때 그 환경 자체가 귀찮다, 불편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여기서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시면 바로 우리가 작업하는 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Use Legacy New Document Interface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Create New를 열었던 그런 환경에 창이 뜨는 건데요. 그게 싫으신 분도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OK를 하시면 네, 이런 창이 뜹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지요. 여기서 바로 넓이, 높이, PPI 이런 거를 바로 정해서 바로 오픈할 수 있는 바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컨트롤 K를 누르고요. 원래 하던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이게 더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넓이, 높이, PPI 정할 수 있는 화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에 크게 다르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해줄 때 넓이, 그리고 높이, 포트레이트로 할 건지 랜드스케이프로 할 건지 정해주시고 레솔루션에서 우리는 포토니까 300ppi를 거의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RGB 컬러를 정해주시고 8비트를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거의 로 파일로 찍기 때문에 컬러도 색역대가 더 클 뿐만 아니라 비트도 사실은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를 사용하시는데, 보시면 여기 16비트, 32비트 다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8비트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16비트를 사용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8비트는 2의 8승, 즉 256 컬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6비트는 2의 16승이니까 256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컬러 값을 지닌다고 보시면 맞죠? 65,536 컬러니까 256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값이 높고 색역대가 넓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또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6비트는 세개의 개조가 그만큼 넓다라는 것이지 사실 출력 화질과는 또 다른 상관관계이거든요. 보통 로 파일의 색역은 프로포터 RGB인데요. 이 색역대에서는 그린이 굉장히 넓은 색역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256 컬러를 넘어선 그런 그린이 사실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형광색이 강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일상적으로 대하는 sRGB가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로 파일의 비트 값은 사실 컬러 수치라기보다는 데이터 값이라고 봐야 합니다. 데이터 값은 우리가 잘 알죠? 0과 1, 0과 1의 값이에요. 저는 사실 이 데이터 값이 출력 화질을 대변한다라고는 여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ACR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인화를 하게 되었을 때 인화하는 출력 업체가 16비트를 지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체 인화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출력하는 그 인화 업체에 맡겨야 하는 사람이라서 그 업체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업체가 8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래서 8비트를 고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도큐멘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클로즈하고 다시 또 오픈을 확인해 볼게요. 오픈은 도큐멘트 작업물 하나하나를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을 하는 것도 뭐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가장 내가 편하다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홈스크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작업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바로 작업물을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홈스크린으로 가셔서 나는 여기서 내가 작업할 게 보이지가 않아. 내가 따로 찾아야겠어 하시는 분은 이 오픈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폴더가 열리고요. 이 폴더 중에서 파일을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홈스크린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바가 있고요. 거기서 파일, 오픈 이렇게 하시면 폴더가 나오고 이 폴더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면 그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O 단축키를 써서 바로 작업물을 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컨트롤 O를 하면 폴더가 바로 열려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편하다 하시는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그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룸 그리고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을 하고 세이브할 때 클라우드 저장이 있고 컴퓨터 저장이 있어요. 그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시면 여기 클라우드 저장한 목록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시면 꼭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닌 내가 휴대용 컴퓨터로도 하고 싶다 하시면 클라우드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참고로 포토샵은 1아이디당 2번의 설치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룸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보고 굉장히 홈스크린이 이런 거는 정말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업물은 사실은 제가 컴퓨터로 작업한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작업하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라이트룸을 클릭을 하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작업을 했던 결과물들이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져서 홈스크린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구나.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유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전송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해서 호환성 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스크린의 이모저모를 뜯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사진 보정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 과정으로 적절한 환경 설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신세대를 추구하는 꽃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